당신이 뚱뚱한 건 게으르기 때문이다. 해외 탄산업계는 우리가 살찌는 이유에 대해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아주 점잖게 말이죠. 즉 탄산음료에 든 엄청난 양의 설탕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고 소비자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뜯어보면 열량, 즉 칼로리의 섭취와 소비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섭취가 소비보다 많으면 찐다. 소비가 섭취보다 많으면 빠진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건 숫자로 나타나는 칼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가 중요한... 다이어트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뭘까요? 식품활동가 바니 하리는 첨가물의 진실과 기업의 속임수를 거침없이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사탕과 초콜릿을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탄산음료는 그녀의 소울푸드였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병원 신세를 진 이후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모든 칼로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플레인 오트밀 100칼로리와 솜사탕 100칼로리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윈키 하나는 총 135칼로리, 여기에는 액상과당, 표백밀가루, 인공색소, 화학조미료 등이 들어갑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녹말로 만든 감미료인데 일반 옥수수 시럽보다 과당 함량이 더 높습니다. 인공색소는 석유가 원료죠. 또한 표백밀가루는 영양가가 거의 없어 죽은 식품으로 불립니다. 반면 똑같은 135칼로리라도 섬유질, 식물 영양소, 비타민 C, K가 가득한 커다란 배는 몸에 당연히 더 좋겠죠. 결국 칼로리가 아니라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의학 분야 전문가 마크 하이먼 박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태운 콜라 1000칼로리와 브로콜리 1000칼로리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콜라나 브로콜리를 실제로 먹으면 말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콜라는 몸에서 혈당과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방해해서 허기와 지방 축적량을 높입니다. 반면 브로콜리는 몸속에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며 식욕을 줄이고 지방 연소율을 높입니다. 같은 수치의 칼로리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히 다른 셈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연구 결과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량을 줄인 피험자가 체중 감량에 유의미하게 성공했는데요. 연구진은 식단이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12개월간 약 609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논문의 주요 저자인 크리스토퍼 가드너 박사는 모든 피험자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에 가서 마음껏 장을 보되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만은 먹지 말 것, 굶거나 너무 적은 양을 먹지 말 것. 그 결과 두 식단 사이의 체중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이나 지방 함량 같은 성분의 종류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0칼로리 탄산음료를 마시고 100칼로리 영양바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더 살펴보죠. 300ml당 1칼로리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다이어트 콜라. 함량 정보를 보면 지방도, 탄수화물도, 설탕도, 소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캐러멜 색소,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르탐과 아세설팜칼륨이 들어있네요.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는 언뜻 보면 기적의 재료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체중 감량에도 디저트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설탕 대용품은 오히려 설탕을 더 먹고 싶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건강과학센터의 전염병 학과 교수들은 샌안토니오 주민 5,000명 이상을 9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변수를 통제한 결과 인공 감미료와 체중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공 감미료 섭취가 늘어나는 비만율을 낮추기보단 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퍼듀대학교 섭식행동연구센터의 수전 스위서스가 진행한 연구도 살펴보죠. 연구진은 쥐에게 설탕 또는 1칼로리의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 요구르트를 먹였습니다. 요구르트를 안 먹을 때는 사료를 먹였는데요. 놀랍게도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쥐들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체중도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공 감미료를 함유한 제품 섭취가 기본적인 항상성과 생리학적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연구진은 인공 감미료가 뇌에 조절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배가 고프면 먹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먹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니 하리는 코카콜라는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믿음을 심어줬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며 인공 감미료는 뇌를 교란시켜 식욕 조절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바니 하리는 다이어트 식품 포장지에 조그맣게 적힌 성분들을 잘 읽어보라고 조언합니다. 포장된 식품이 실제로 어떤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영양바에 수크랄로스, BHT, 카라기난,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다 한들 뭐 어떠냐고 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과학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